저는 한국 대기업 회사에 다니다가요. 한국 회사에서 정년까지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과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으로 나왔고요. 한국에서 대기업 그리고 갑 회사에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에 정년까지 다닐 수 없고 을 회사를 다녔을 때의 서러움, 갑 회사의 그 갑질을 제가 갑 회사를 다녔지만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 문화, 사회 문화가 아니어서 중간에 저는 외국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제조업 대기업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한국 회사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디든 물건을 사는 쪽이 손님들이 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품 회사들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 만드는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갑 회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때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기업 중에서는 그 부품만 만드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한국의 대기업에서 과장 마로봉 때 외국으로 나가려고 취직 준비를 했었고요. 차장 막 달았을 때 외국에서 취직이 돼서 최종 합격이 돼서 차장 달자마자 외국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도저히 한국 회사에서는 힘이 딸려가지고 제 능력도 딸리고 그릇이 크지 않아서 도저히 저는 한국의 대기업에 못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못 버틴 거죠. 제가 못 버텨서 외국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일본으로 이직해서 일본 회사에서 직장 다닌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체력으로 딸린다는 게 그 당시에는 한국도 잔업 되게 많이 했거든요. 1년에 한 명 정도는 거의 연구소에서 과로사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으로 이직한 건 이게 돈만 보고 이직한 게 아닙니다. 일본 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본으로 이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일본 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최종 합격하면 연봉 통지서가 아니라 월급 통지서 같은 걸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월급의 기본급 통지서인데요. 이 기본급 통지서를 받아보고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처음에 일본 회사들은 월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조금 저 주저했습니다. 월급이 올라서 이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쉽게 이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직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 월급 올려가지고 이제 이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다운되니까 이거 이직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본식 시스템을 잘 몰라서 제가 엄청 착각하고 제가 잘못 알았는데 10년 전에 일본은 잔업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일본도 잔업 많이 줄었고 그런데요. 10년 전은 한국도 잔업 많이 했고 일본에서 잔업을 하면 잔업비는 칼처럼 주니까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잔업하면 잔업비가 솔솔합니다. 그렇게 잔업비 포함하고 이것저것 수당 받고 이러면 처음에 제가 회사로부터 받았던 기본급 통지서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직 후에 처음에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될 때쯤 되면 월급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하고는 엄청 적죠. 미국은 물가도 비싼 것도 있고 그 유틸리티 비용 이게 월세집 이 비용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월급만 따져놓고 보면 미국이 정말 넘사벽입니다. 그럼 너 왜 일본으로 이직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최소한 저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일본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하고 일본 회사하고 많이 비교되는 영상을 보면 월급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한국이 더 많이 번다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죠. 저는 그게 좀 그 영상들이 참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근무 환경에 관해서도 말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죠. 물가, 주변 환경, 외국인으로서 세금 혜택, 부모님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받아보면 제가 한국 대기업과 일본 대기업 월급 차이도 사실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보여집니다. 월급도 적지 않은데 제가 왜 한국 대기업을 퇴사했는지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사실 저는 제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 얼굴은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요. 일본 회사는 사원들이 SNS 활동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폐쇄적인 나라인 거 이게 좀 보이죠? 일본 사람들은 SNS에 회사원이라면 개인 사진 이거 올리는 거 안 합니다. 라인에도 개인의 얼굴 사진 나오는 거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이런 데에 개인 얼굴 사진 올리는 일은 일본의 회사원이라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도 유튜버 이러는 거 보면 얼굴 공개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가 연예인 지망생들 또는 이미 데뷔해가지고 아직 그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 또는 회사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 공개하고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회사원들은 얼굴 공개를 하지 않죠. 근데도 이 회사원들도 유튜브 하는 사람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얼굴 공개 당연히 안 하고 목소리 공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10만, 20만, 몇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저는 얼굴 공개하면 잘못하면 저도 회사에서 모가지 날 수도 이렇게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 진짜 아둥바둥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한 방에 도루묵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회사 다니고 그 회사원으로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돈 벌려고 이상한 소리 개뻥치고 헛소리 하는 그런 영상 올리지 않잖아요. 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적어도 중립 기어 넣고 제 영상에서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 관계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쪽을 좀 디스하면서 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해야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그런 게 현실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책인지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회사 다니면 돈 못 번다 그런 영상보다도 솔직히 일본에서 신입 3, 4년 이렇게 지날 때까지는 돈이 많이 못 모읍니다. 그건 뭐 저도 안타까운데요. 저는 일본에서 돈 모으는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 일할 사람이 손이 모자라는 그런 게 일본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 돈 못 벌어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면 어문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바깥에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일본에서 우울증 걸려도 1년 넘게 회사 쉬더라도 회사에서 안 잘리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면 한국에서 경력 인정 못 받는다라는 그런 개뻥 영상보다 저는 일본에서 일하고 경력 살려서 한국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일본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경력 인정 못 받는다고 말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에서 대학교 나오면 한국에서 중소기업 취업하기도 힘들다라는 진짜로 이건 개뻥. 저는 이 말 듣고 정말 인생을 먼저 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사람도 먼저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후배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저는 정말 역으로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다면 진짜로 일본에서 공부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그건 본인이 학생 때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뭐 소고기 먹고 저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국 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회사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복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인지도가 떨어져서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인지도도 높고 뭐 월급도 괜찮고 아무튼 한국 대기업 정말 좋죠. 연봉도 많이 받고 복지도 진짜 좋고 한국 제조업의 대기업들은
일본 그 대기업보다 신입부터 경력 한 5년 정도까지는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의 월급 비교는 별 좀 의미가 없고, 근데 5년 넘어가면 한국 대기업이나 일본 대기업이나 저는 이렇게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업무 내용을 보면 솔직히 힘든 업무,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외주로 업체에 발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갑 회사도 뭐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업체에 발주를 해서 업체는 이제 굳은 일 다 처리하는 뭐 그랬었죠. 한국도 을 회사도 하도 많아가지고 갑하고 이게 비슷하게 월급 받는 회사도 있고 뭐 갑보다 더 큰 대기업인 경우도 있고, 제가 을 회사에 관해서는 한국도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업체 관리하면서 뭐 힘든 건 업체한테 맡기고 책임도 업체한테 떠넘기고 이런 거 하면 나름 한국에서 일하는 거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업체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뭐 접대도 받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 떠나오고 나서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옛날에 한국 회사 다녔던 게 후배들하고 연락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도 뭐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업체랑 일을 하면 사실 중요한 이벤트마다 뭐 업체랑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잖아요. 고급 뭐 일식집을 갈 때도 있고 소고기 먹으러 갈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저는 그 소고기 먹으러 가는 날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그 고깃집이 아닙니다. 정말 고급 고깃집에 가서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주머님께서 옆에서 고기 구워주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회식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주머님이 고기 못 건들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이것만 있나요? 같이 출장 가면 진짜 업체 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웬만큼 다 해주잖아요. 굳이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경사 때 회사 사람들도 인사하러 많이 오지만 업체 분들도 다뭐 찾아오시잖아요. 뭐 그러면 갑회사 다니는 게 졸라 멋있고 보람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진급하면 어때요? 저는 진급하니까 그 당시 뭐 축하한다고 업체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죠. 같은 회사 사람들 중에서 저랑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은 제가 진급하고 그러니까 얼굴 막 굳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진급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찌나 잘 챙겨 주시던지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갑 회사에 일할 때는 뭐 일할 만 납니다. 솔직히 일할 만 나요. 그래서 연예병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예병이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업체분들 중에 업체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업체의 부장님이 원래 저희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희 회사 선배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있었던 부서의 부장보다 선배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업체 부장님이 나갈 때, 저희 회사를 나갈 때, 그때 그 상황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나갔는지는 잘 몰라요.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나갔는지, 회사에서 뭐 사직, 권고 사직 이런 걸 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추측하는 건 있죠. 누가 본인이,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퇴사하고 업체에 이제 을 업체에 부장이 됐어요. 근데 이 갑 업체가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후배야. 부사수였어.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이 되고 자기는 하청업체에 가가지고 부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업체 부장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 중고참들 여기까지는 같이 한 팀으로 일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술자리에서 업체 부장하고 멱살 잡고 싸울 뻔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갓 대리단 애였는데요. 이 갓
대리단 애가 이게 뭔가 진급하고 그러면 카리스마도 생기고 뭔가 좀 진취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의욕도 막 충만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업체 부장이 동등한 레벨로 이야기를 하고 가끔 말을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갓 대리단 우리 쪽 대리가 열받았나 봐. 술 먹고 이게 개가 되더라고. 업체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어디서 겸상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뭐 하는 거냐고 대판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론은 나이 30 먹은 그 갓 대리단 사람이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 50 넘어가셨던 그 분이 사과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휴 제가 정말 그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카페사에서 경험했던 거를 정말 10분의 1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대기업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건 자기의 능력도 중요해요. 업무에 관한 능력도. 그런데 다른 능력. 같이 일했던 제 선배 중에 하나는요. 추석 때하고 설날 때 자기 직속 상사한테 인사하러 가더라고요. 특히 설날에는 세배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주말에 자기 상사 모시고 같이 교회 가더라고요. 교회에 가는데 드라이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계속 지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겠어. 과연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저의 정체성에 잠깐 혼동이 왔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은 하고 싶으니까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내 부장님, 나의 이사, 임원들한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못했고 그래서 나 정년까지 일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정년까지 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